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지난주 부산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친구가 앉아 있는데,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정장 입은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민수야, 너 언제까지 공장에서 그럴 거야? 나는 대기업 입사해서 이제 과장까지 됐는데. 그런데 작업복 입은 민수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형, 미안한데. 나 통장에 8천만 원 있어. 형은? 정장 입은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진짜냐? 이러더래요.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26살이 공장 다니면서 8천만 원을 어떻게 모았지? 가짜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죠. 오늘은 그 주인공, 부산의 김민수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민수 씨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키 180의 단정한 모습,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데 왜 공장을 택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일하시다가 허리 다치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 월 소득이 2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민수 씨는 고3 때 이미 결심했다고 해요. 대학 가봤자 4년 뒤에 취업도 안 되고 빚만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술 배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다니는 곳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에요.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하이테크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저는 CNC 프로그래밍을 해요. 컴퓨터로 코딩해서 기계가 0.001까지 정밀하게 부품을 깎아내도록 명령하는 거죠. 한 달에 배우는 게 대학교 1년 배우는 것보다 많을걸요? 실제로 민수 씨가 만든 부품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손톱보다 작은데 완벽한 정밀도를 자랑하는 엔진 부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어떻게 8천만 원을 모았느냐는 거였어요. 월급은 세후 380만 원 정도 받아요. 야간 수당, 주말 수당 포함해서요. 여기서 핵심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민수 씨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단순했어요. 오전 7시에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회사 식당에서 아침, 오후 7시까지 일하고 저녁도 회사에서 그리고 기숙사에서 온라인 강의 듣고 잠자리에 들어요. 기숙사비가 월 15만 원, 식비는 회사에서 지원되니까 거의 공짜예요. 옷도 작업복 위주로 입으니까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럼 나머지 330만 원은? 280만 원은 적금, 50만 원은 주식에 넣어요. 하지만 주변 동료들은 다르더라고요. 제 동기인 이준호는 한 달에 유흥비로만 150만 원씩 써요.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 서면 가서 술 마시고 주말엔 골프 치고 3년 됐는데 통장에 200만 원도 없어요. 반대로 박성민 선배는 민수 씨와 비슷한 스타일이래요. 성민이 형은 7년 차인데 벌써 2억 넘게 모았어요. 부산 연제구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샀고요. 사실 제조업에 대한 인식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민수 씨 회사만 봐도 그래요. 3년 전만 해도 저희 팀 8명 중에 20대는 저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8명 중 5명이 20대예요. 다들 대학 졸업하고 온 친구들이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면서 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힘쓰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컴퓨터와 로봇이 대부분 처리해요. 우리는 그걸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실제로 민수 씨 회사 작업장을 보니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에어컨도 빵빵하고 마치 IT 회사 사무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안전사고도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손가락 다치는 사고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건도 안 생겨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저희 회사에서 서울대 출신도 2명이나 와요.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온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기술이 미래에 더 유망하다고 판단해서요. 민수 씨에게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을 물어봤어요. 일단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해요. 저는 30세까지 1억 5천, 35세까지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월급의 70%는 무조건 적금에 넣어요. 3.5% 금리로 5년 만기로요. 그리고 월 50만 원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 주식에 투자해요. 제가 이 업계에 있으니까 전망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부업도 하고 있다고 해요.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CNC 프로그래밍 강의를 해요. 한 달에 추가로 80만 원 정도 벌어요. 제가 배운 기술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월 수입이 460만 원, 저축이 330만 원이라고 하네요. 주변에서 젊을 때 놀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그때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민수 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35세에 제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정밀 가공 전문 업체를요. 이미 계획도 다 세워놨어요. 정말 놀라운 건 벌써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롤모델로 삼는 이윤재 사장님이 있어요. 이분도 저처럼 고졸로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100억 회사를 운영하세요. 직원도 10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미 인맥도 쌓고 있다고 해요. 저희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과도 친해졌어요. 나중에 독립하면 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공부에 대한 자세였어요. 매일 밤 2시간씩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요. CAD, 3D 프린팅, AI 관련 제조 기술까지.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멈추면 도태되거든요. 민수 씨가 보는 제조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국은 앞으로도 제조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안 와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30%를 넘어섰더라고요. 문제는 인식이에요. 부모님들이 공장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민수 씨는 이런 친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만약 집안이 어렵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좋은 제조업체에서 3년만 버텨보세요. 기술도 배우고 돈도 모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공장이라고 다 같은 공장이 아니에요. 요즘은 대기업 사무직보다 더 좋은 조건의 제조업체도 많아요.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봐주세요. 김민수 씨와의 대화를 마치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 힘든 곳이라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생각인지 깨달았거든요. 민수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3년 만에 이만큼 성장했고 미래도 밝거든요. 대학 간 친구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공의 기준이 정말 대학 졸업장일까요? 김민수 씨 같은 청년들을 보면 진짜 중요한 건 목표의식과 실행력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이제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성공 모델을 인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